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영장 담당 판사가 청구된 그 문서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질문도 하고 또 검찰이 답변도 하고 대통령 측 변호인이 또 반론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아주 긴장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과거 12.12 사건과 5.18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또 정치자금 모금 등등과 관련해서 1995년 말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자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로 지금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신분이 확실하고 거주도 확실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도망갈 이유도 없고 또 그동안 5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이미 많은 증거나 정언이 확보됨으로써 증거인멸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된 다음에 또는 무죄가 되든지 그 다음에 신병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부정하고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이 된 다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가 제한되므로 공평한 게임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속 재판을 하면은.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근데 반역죄를 저질렀다든지 또는 기업인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선거 자금을 직접 받았다든지 하는 이런 명명백백한 중대한 범죄가 이번은 아닌 것입니다. 뇌물죄가 가장 큰 것으로 지금 걸어놓기는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재임 중에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주어진 특혜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준 뇌물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엮어 넣고 있는 이런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논란이 많고 다퉈야 될 부분이 많으므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검찰이나 법원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언론과 여론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므로 법리적으로는 헌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탄핵감도 아니고 구속감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또는 어떤 개인적인 명예욕이나 이런 것이 게재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웅재 서울중앙지검검찰청의 한웅재 검사가 청구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65세,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거는 서울 강남구 선릉로, 변호인은 윤영하, 정장현 등등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서 제가 여러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언론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 범죄 혐의입니다.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음흉한 음모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영어인데 이 말이 만들어진 과정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16세기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국회가 유명한 크롬웰 장군이 이끄는 국회의 군대가 왕정을 타도를 했습니다. 찰스 1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찰스 1세를 대역죄로 재판에 걸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 왕도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판부가 구성이 됐어요. 이 수십 명의 재판부가 찰스 1세에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두대에서 도끼에 목이 날아났습니다. 영국 역사상 이 재판을 통해서 왕이 이 참수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50년 뒤에 프랑스에서 루이 16세가 그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와 함께 단두대에서 목이 달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왕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한 10년 동안 크롬웰이 공화정을 만들었습니다. 독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국이 한 10년 동안 있다가 크롬웰이 급사하고 아들로 정권이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또 국민들도 크롬웰 독재에 이제 실증을 느끼고 해서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다시 왕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온건한 사람이었지만 주변에서 부추기기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찰스 1세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사들을 명단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한 30 몇 명이 리스트가 올랐습니다. 리스트업이 된 거죠. 그 중에서 10여 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신형, 그리고 몇 사람은 도망가고, 크롬웰은 어떻게 됐느냐, 죽었기 때문에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부관 참시는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부관 참시, 관에서 시신을 끌어내려가지고 크롬웰의 목을 쳤습니다. 해골이겠죠. 그것을 창에 꽂아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다가 한 20년 동안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 해골의 행방이 묘연하다가 누군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 크롬웰이 나온 대학에 정식으로 안장을 한 것이 1960년대였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블랙리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왜 만들었느냐? 박근혜 정부가. 그런데 우선 블랙리스트란 이 문서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떤 수사 기록을 봐도 블랙리스트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언론이 붙인 이름입니다. 언론이 붙인 이름이 너무 확산되다가 보니까 이 검사들마저도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란 명칭은 여기 어떤 공식 서류에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단체 조치 및 관리 방안이라는 명칭의 문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아주 우수한 그리고 순수한 예술인들을 탄압을 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다. 예술의 자유를 제한했다. 권력의 힘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선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피의자는 정부 정책 비판 예술인, 상대 후보 지지 예술인 등을 리스트화하여 정부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을 둘로 나누어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인지 한번 봅시다. 정부 정책 비판 예술인, 상대 후보 지지 예술인 등을 과연 리스트로 만들었느냐? 그런데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 성향, 반국가적 성향, 반사회적 성향 또는 선동적 내용이 있는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국가기관이 편의를 주거나 국민 세금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단을 만든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의 이 부분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영화 만들고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을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막은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이 청구서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는 문장이 한 문장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만 적혀 있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중대한 범죄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읽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이렇습니다. 최서원, 최순실입니다. 최순실은 평소 이념적 부분에서 진보 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하였고, 현 정권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되어서는 안 되고 인사에 있어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으며, 특히 CJ그룹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으로 치부하며 힐난하였고,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피의자도 CJ그룹에서 하는 영화 및 방송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뜻을 CJ그룹 관계자에게 피력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던 중 2013년 8월 초순경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은 8월 20일경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박준우 정무수석 등 수석 비서관들에게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고 재벌들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죄가 될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피의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2013년 9월 30일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 좌파 정권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국가적 또는 반군적 영화가 만들어졌습니까? 그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술계 문화인들, 그런 문화인들의 예술적 자유를 침해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또 다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글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습니다. 반국가적, 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영향력 없는 대책이 지금 문제다. 한편에서는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문화 권력을 지금 좌파가 잡고 있다. 변호인과 천안함 프로젝트가 그렇다. 교육계 울보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 이게 죄가 될까요? 국가 예산이 반국가적, 좌파적 인사들한테 지원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경찰을 동원해서 잡아 넣으라는 지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을 폭력으로 또는 압력을 넣어서 저지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왜 죄가 될까요? 또 이 청구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많이 나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이런 이념 문제에 아주 예민했던 분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도 사실은 김기춘 실장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청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20일경 수석 비서관들에게 말하기를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반국가적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게 죄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주로 내용입니다. 범죄라는 게 이게 범죄가 될까 아니면은 오히려 이게 공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범죄 조서인지 아니면 공적 조서인지 잘했다는 것인지 못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아니 국가 입장에서는 더구나 공산당과 싸워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입장에서는 잘한 일을 쭉 나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범죄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범죄 혐의를 포함해서 지금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년 3월 14일경 수석 비서관들에게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답니다. 이게 또 범죄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좌파는 뭡니까? 한국에서 좌파는 친북적이다. 북한 편을 든다든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우파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부가 그동안 좌파 지원을 너무 많이 했다. 근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우파한테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김기춘 실장이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하여 우파는 배고프다. 그러니 잘 해보라고 지시하였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문제단체 조직 내용 및 관리 방안이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지원을 받았다 하는 과거의 지원 사례를 말하자면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문제단체 조직 내용 및 관리 방안.
이게 블랙리스트란 말로 이렇게 둔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란 말 하나 가지고 이미 이 사건의 성격을 언론이 규정해버린 거예요. 아, 무슨 나쁜 정부가 나쁜 짓을 했다. 숨어서 뭘 했다. 이렇게 지금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0여 명의 이름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는 정권 반대 운동,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전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추려가지고 80명을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문체부에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가 자금을 지원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이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로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게 김기춘 실장에 대한 범죄 혐의로 적혀 있는 것을 그냥 옮겨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 내용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해서 사주는 책 세종도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반미적이고 반대한민국적 내용의 서적들이 많이 추천이 돼가지고 이걸 정부 돈으로 국민 돈으로 사들인다 하는 것이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반미선전을 우리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범죄로.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 이 천안함 프로젝트는 마치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음모론을 제기한 영화였어요. 이것을 영화진흥위원회,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여기서 이걸 상영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김기춘 실장이 그것을 상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도 동성아트홀 등 예술영화 전용관 이런 데서 상영을 했어요. 상영을 하니까 이것은 반군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이거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영화인데 이런 것을 상영한 이 동성아트홀에는 앞으로는 정부가 국민 세금을 대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천안함 폭침으로 몇십 명이 죽었는데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영화를 정부가 돈을 대가지고 운영되는 그 시설에서 상영하도록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누구를 도와줍니까? 첫째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군대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로 둔갑을 했어요. 막은 행위는 물론 범죄가 아니죠. 정당한 것이죠. 막지 않으면 그게 범죄 아니겠습니까? 막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영화를 정부가 돈을 대줘가지고 널리 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의 의식, 교육,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겁니까? 그것을 제지한 것이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 검사가 이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더구나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무슨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반국가적인, 반국군적인 영화에 돈을 대주지 않으면은 대통령도 처벌한다. 이런 혁명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청구서를 쓴 검사가 이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자목 궁금합니다. 다음에 이 다이빙 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독립영화라고 하는데 천안함이 아닌 그 세월호 침몰 사건 때 다이빙 벨이 등장해가지고 그것으로 뭐 사람 구할 수 있다든지 시신을 인양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마치 다이빙 벨을 투입하지 못하게 했다든지 해경이 고의로 이 시신 수습이나 구조 작업을 안 했다든지 하는 이 일종의 또 음모론을 만든 아까 천안함 프로젝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 내용의 다이빙 벨 영화가 나오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서 돌아가신 그 일반인들로 조직된 유족들도 이것은 유족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상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성명도 발표하고 했는데 상당히 유명한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것을 상영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상영하기로. 그래서 이 김기춘 실장이 그 사실을 알고 여러 사람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국제영화제 담당자들한테 그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안 그래도 이 세월호 사건 가지고 온 나라가 초상집이 돼 있는데 이런 말도 아닌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상영이 됐습니다. 국제영화제에 상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당국에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라든지 김기춘 실장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을 깎겠다. 일종의 벌을 주는 거죠. 깎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깎은 것이 아니라 2014년에는 14억 6천만 원, 2015년에 그것을 8억 원으로 깎았다. 이것도 예술인들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걸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로 되어 있고 이것도 구속사유의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 벨, 천안함 폭침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음모론으로 접근한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유돈 가지고 그 영화를 상영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그 영화제에 대해서 좀 돈을 좀 깎았다. 이게 구속사유입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역적질을 한 겁니까? 이게 예술인들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까? 예술을 하는데 예술은 물론 국경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윤희상 씨가 작곡한 노래는 그 사람이 북한한테 이용된 일종의 문화공작원이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는 지금 우리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고등학교 출신인데 부산고등학교 교과는 윤희상 씨가 작곡했고 그 사람이 동백림 사건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우리는 그 교과를 불렀어요.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예술가는 국경이 있는 것입니다. 윤희상 씨는 세계적 작곡가지만은 북한에 이용되고 북한을 위해서 봉사했으므로 죽을 때까지 한국에 오지 못했어요.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피카소도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사람이 6.25에서 미군이 학살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카소는 불란서 공산당원이었어요. 이걸 공산당이 세계적으로 막 한국전을 나쁘게 선전하는데 이 그림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1950년대 초에 미국에 가려고 했더니 미국 FBI가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유명한 그림 있죠. 게르니카라는 그 그림. 반전 희대의 걸작이죠. 그 그림은 뉴욕에 있었지만은 피카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술 문화를 마치 반국가적 행위를 멋대로 할 수 있는 무슨 백지 위임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 이익을 지켜야 될 검사가 애국심도 없고 국가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당 좌파 종북 세력과 싸우고 있는, 그렇게 싸워야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이런 청구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등등 뭐 이런 게 지금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현직 문화관광부 장관, 또 그 서너 명의 비서관들이 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아닌 문제단체 무슨 관리 방안이란 이 문서를 작성하고 집행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2월 28일 재판정에서 이 김기춘 실장에 대한 재판정에서 정동욱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다 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를 8개나 받고 있는데 한평 남짓한 구치소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되었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접견을 가도 만나기가 불안하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는 만 70세 이상은 형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 이상을 구속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정상참작론을 이야기를 했고, 이 김기춘 전 실장 측의 김경종 변호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대해 반대 세력이 직권 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규정한 정치적 사건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 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어떻게 집권 남용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 특검이 구속되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정리를 한다면은 이 부분, 소위 블랙리스트 부분, 문제단체, 문화예술단체 또는 인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정부의 예산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을 만약 검사가 범죄라고 보고 앞으로 법원이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한다면은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사유의 하나로 인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무슨 사태가 일어나느냐. 북한 편을 드는 영화, 종북 세력 편을 드는 영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만화, 그림, 이런 반국가적, 반사회적, 대통령을 벌거벗겨 가지고 나체로 만들어 가지고 온갖 장난을 치는 그런 그림 등등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만약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반국가적 예술 활동이 특권이 되어가지고 그건 당연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권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큰일이 났습니다. 정부가 야 이거는 국군을 못 오가는 거야. 이것은 6.25를 우리가 북으로 쳐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있어. 이건 안 돼. 그래서 정부 지원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가 돼가지고 그 책임자가 거기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비서실장이든 감옥에 가는 이런 선례를 지금 검사와 판사가 지금 만들려고 이런 서류를 꾸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냐? 이미 대한민국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점령되어서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더구나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영장 청구서에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로,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국론을 통합하고 무엇보다도 국가적 진실, 천안문 북한이 폭침시킨 것이다 하는 국가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그런 반국가적 인사들한테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명단을 만들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이 범죄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새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면은 대한민국은 혁명 중이다 하는 사실을 아마 판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